지금부터는 이제 클래스, 전 시간에 예고한 대로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심화 단계죠. 지금까지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좀 심화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설명을 이 콜앱에서 이제 뭐 예시 코드랑 뭐 이런 거 설명 같은 거를 타이핑 해가지고 여기 공유해가지고 수업 페이지 수업 내용 이 부분에다가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에 대해서 할 건데 이거는 이제 클래스 스펠링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법의 기초라고 보면 되는데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객체지향 언어죠. 그러면 여기서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객체란 뭘까요? 뭐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자, 객체 지향을 OOP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OOP는 뭐의 약자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OOP가 뭔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객체 단위로 뭐 나눠서 작업하는 방식, 뭐 유기적으로 뭐 상호작용, 객체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 이런 관련된 내용인데 어, 보통 이제 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너무나도 설명이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OOP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알면은 이 객체 지향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내용이 그래서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이 됐는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은 이걸 찾아보시면은 뭐 특징 네 가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객체 지향 특징 추상화, 캡슐화, 상속, 가형성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기술 면접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객체 지향이 뭐고 객체 지향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특징까지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얘네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어, 임의로 하나 선택해가지고 객체 지향에서 상속의 특징이 뭔지 상속의 의미가 뭔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대답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거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 네 가지 특징 중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객체 시간 처음에 객체에 대해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리스트죠. 리스트 처음 들어갔을 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얘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게임 캐릭터 같이 가상 데이터, 가상의 데이터 얘네 둘 중에 어, 얘네 둘 다 객체라고 할 수 있냐라는 대답에 객체라고 할 수 있다 했죠.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래서 뭐 객체, 실체,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해보자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이거는
객체. 일단은 주체, 실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실체라고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하기 쉽게 하도록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실체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주체란 뭐냐면, 자, 실체인 내가 스스로 실체인 나를 볼 때, 지칭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자, 그럼 여기서 객체는 뭘까요?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중학교 국어 시간에 실체랑 객체랑 주체의 차이를 화자의 관점에서 배우죠. 객체는 뭘까요? 객체는 실체, 그러니까 온전히 내 입장에서 내가 다른 실체 있죠. 내가 나가 내가 아닌 다른 실체를 지칭할 때 그때를 객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어떤 내가 아닌 다른 실체를 봤을 때 그 실체는 객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뭐 조금 좀 너무나도 내용이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조금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게임 캐릭터가 하나 있다고 할게요. 요즘에 또 뭐 메이플랜드 이런 거 유행하죠? 옛날 메이플. 여기서 이제 전사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직업군이 전사인 캐릭터. 이게 현실 세계에 있다고 보기에는 뭐하죠? 왜냐면 실체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얘가 캐릭터가 실제로 존재해서 내가 만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게임 속에 접속하면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모호하죠. 그래서 이런 모호함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니면 뭐 상상 얘기했으니까 상상 속에 존재하는 자동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객체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차의 설계도 존재하고 뭐 얘 연료는 뭐 친환경 소재라고 했고요. 친환경 소재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뭉뚱그러지니까 이거는 우라늄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상이니까 현실에 없는 걸로 해볼게요. 최고 속력은 음속 단위고 무게는 1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검정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연료라든가 최고 속력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색상 이런 거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어디까지나 내 상상이니까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게 그렇다고 현실에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특징을 뽑아낼 수가 있죠. 상상이니까 객체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속성을 통해서.
근데 진짜 자동차 속성 중에 연료 최고 속력, 무게, 색상 이거 말고도 더 있죠. 뭐 옵션 유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중고차든가 뭐 신차라든가 이 말고도 더 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서 내가 딱 필요한 특성만 뽑아낸 게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어, 정리를 해보자면 많은 특성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음, 뽑아낸 거,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추상화예요. 내가 상상한 자동차를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속성은 다 제거했죠. 이게 추상화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객체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게임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게임에 직업군이 있어요. 뭐 전사 RPG 게임이니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뭐 자동차, 뭐 비행기, 사람, 고양이 이런 것들은 다 오브젝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그래서 이런 것들로 뭔가를 표현하려면 음,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코드로 옮기는 거랑 조금은 다른 직업이죠. 작업이죠. 여기서 이제 게임 캐릭터 중에 전사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전사로 예시를 들어보기 전에 이 웹페이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에서도 객체가 되게 많습니다. 브라우저잖아요. 브라우저에서 이 버튼이라든가 여기 이 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객체입니다. 문서 객체예요, 문서 객체. 뭐 HTML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입력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인풋 태그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건 버튼 태그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태그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다 문서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됐든 객체예요. 그래서 뭐 마우스 올리면은 여기 이렇게 테두리가 좀 바뀌죠? 이런 건 객체에다가 어떤 속성을 부여한 거고 여기다가도 이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고 뭐 프론트엔드를 깊게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어, 여기는 지금 프론트엔드는 아니니까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 내가 마우스나 키보드로 어떤 조작이 가능한 것들 그것들은 다 객체입니다. 그래서 뭐 객체 간의 상호작용, 유기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했죠. 여기 웹 브라우저에서도 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진짜로 이제 전사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어, 전사. 자, 이 전사라는 거 보통 이제 게임에서 보면은 뭐 스탯이라고 하죠. 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스테이터스의 줄임말이에요. 스탯. 그래서 뭐 상태창이라고 하죠. 상태창 열면은 뭐 이제 능력치 같은 거, 음, 능력치. 각 직업군별로 이제 요구하는 능력치가 다르죠. 전사는 뭐 체력이나 힘이고 마법사는 지능이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런 스탯을 속성이라고 보면 돼요. 전사의 속성. 그러면 전사가 전직을 할 때마다
전직을 할 때마다 스킬 같은 걸 배웁니다. 그런 스킬들은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 속성을 어트리뷰트 또는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메서드라고 하고요. 능력이라고 봐도 됩니다. 메서드야 자바를 했으면 들어봤을 건데, 클래스라는 거는 속성과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전사로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이 전사만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전사라서 갖게 되는 속성이 있을 거고, 전사만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이제 공통적으로 이 캐릭터의 체력 그리고 마나 포인트 이런 게 있다든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자, 속성과 기능의 차이는 뭘까요? 자, 전사 클래스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클래스 안에서 속성과 메서드의 차이. HP, MP, AP, 공격력, DP, 방어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택이라고 할게요. 방어. 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메서드랑 속성의 차이. 뭘까요? 일단은 클래스도 폴더라고 보면 됩니다. 좀 더, 근데 이제 객체랑 클래스랑은 다르죠. 이 클래스를 보고 만드는 게 객체니까 얘는 어디까지나 틀이에요. 객체 자체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객체도 폴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객체를 만들 때 클래스를 보고 만드니까 클래스도 어떻게 보면 폴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 전사랑 관련된 것들의 모임이죠. 그거를 폴더 안에다 넣어서 하나로 묶은 거고. 그랬을 때 이 속성이라는 거는 명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메서드라는 건 동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폴더가 여기 있네. 자,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폴더의 이름을 전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된 거냐면, 일단 이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폴더를 만든 겁니다. 객체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아직 이 안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직 클래스 안에다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상태로 만든 상황이니까 객체를.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클래스라는 설계도에 전사 전사 설계도 안에 어떤 내용, 속성이랑 메서드가 들어 있었다면은 객체를 만들었을 때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안에 이런 속성이랑 메서드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안에다가 음, hp.txt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ap라고 공격력을 담을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었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질감이 없죠? 왜냐면 얘네들은 속성이고 명사적 특징이니까, 명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어로 이 안에다가 내용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똑같이 어택이라고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얘는 이제 공격하다라고 본다면, 스킬이라고 본다면 공격하다를 명사적 특징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분명히 어미가 뭐뭐하다라고 끝나는데 이거를 명사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엄연히 동사 어휘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확장자 이름을 텍스트라고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거죠. 뭐뭐하다에 대해서 확장자명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ex이죠. 이거 뭐냐면 executable,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실행 파일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동사적인 특징 가지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공격하다에서 이거 실행하면은 전사 객체가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속성과 메서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별할 때 문법으로 잘 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시 들었던 걸로 얘는 이제 확장자명으로 따지면 텍스트 파일이 될 거고, 동사적 특징은 실행 파일 exe가 되는 거죠.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말하면 변수로 말할 수 있고 얘는 함수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1차원적으로 보자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우선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 옆에다가 클래스의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콜론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펄스는 클래스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 이 예시대로 클래스를 만든다면 여기다가 펄슨이 아니라 전사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디파인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함수 정의할 때 썼던 키워드죠. 이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제 다만 메서드랑 함수의 차이가 뭐냐면, 이 메서드는 어떤 객체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객체 내부의 함수.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거 객체 하나 만들면은 어펜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어펜드가
이 리스트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니까 얘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append는 메서드가 되는 거죠. 리스트의 메서드. 아시겠죠? 그러면 메서드 이름을 헬로라고 해볼게요. 헬로. 네,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제 메서드를 만들 때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클래스 내부에서 만드는 함수 얘는 4개 변수가 있어야 돼요. 셀프라는 4개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서 만드는 메서드는 첫 번째 4개 변수로 셀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예요. 대문자. 아시겠죠? 그리고 이름 옆에다가 콜론 찍고. 자, 그러면 헬로라는 기능을 만들었으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함수네 라고 하면서 보통의 함수를 실행시키듯이 쓰면은 이게 그냥 메서드가 아닐 때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건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defined, not defined라고 나옵니다. 정의되지 않았다고. 클래스 안에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리스트에 안에 있는 메서드 append 썼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자, 리스트 안 만들었는데 append 쓸 수 있었나요? 여기서 append 10 못 쓰죠? 여기도 똑같이 append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요. 리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뭐 이런 함수가 있을 건데 이런 메서드가 있을 건데 분명히 쓰고 있는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때는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append를 실행했을 때 리스트 객체에 없고 있고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메서드를 사용하는 주체가 없어요. 지금은 이 헬로를 실행할 때 그 주체를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객체를 만들면 되죠. 그리고 이 객체를 직접 조종할 수 없으니까 원격에서 조종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의 리모컨을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변수에 넣어주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객체랑 연결된 변수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 이것도 알고 싶으면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문제없이 잘 되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 클래스라는 거를 우리는 계속 쓰고 있었어요. 단지 이제 파이썬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클래스였던 것 뿐이죠. 지금 이 파이썬에는 펄슨이라는 클래스가 없으니까 만든 것 뿐이고요. 어, 자, A는 10이라고 할 거고 A를 출력하면은 A에 들어있는 값인 10이 나오겠죠. 자, 근데 얘를 인트로 감싸줘도 10이 나오는데, 자, 이 10은 확실하게 정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인트랑 B에다가 레인지 함수 이 범위를 리턴 받아가지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B를 출력했을 때 튜플 자료형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리스트로 감싸준다면 리스트 객체가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의 경우도 딕트라고 해 놓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게 키가 되고 이게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되는 거죠. 딕셔너리 중괄호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이 앞에 들어있는 거, 이 펄스는 이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인트랑 리스트랑 딕셔너리 얘네들은 파이썬이 기본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큰 틀은 같습니다. 인트 클래스, 리스트 클래스, 딕셔너리 클래스고 요 괄호 안에다가 뭐 써줬다는 것 뿐이고 이거 안 써주면은 그냥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되고 이거 안 써주면 비어있는 리스트가 돼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냥 기본으로 제공되냐 제공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나? 잠깐. 아직 안 했군요. 뭐 라이브러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매플롯 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라이브러리는 만든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쓰는 게 전부예요. 뭐 나중에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해볼 건데 해당 그 라이브러리는 누군가 만들어서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런 자료형만큼은 클래스예요. 클래스. 보면은 여기서 이제 펄슨 객체 만들 때 펄슨 클래스로부터 만든 거고 마찬가지로 인트나 리스트나 딕셔너리도 이런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좀 오늘 배우는 내용 예고할 때 붕어빵과 붕어빵 틀 얘기를 했죠. 얘를 보고서 펄슨 객체를 만드는 거니까 얘가 붕어빵 틀이 되는 거고 얘가 틀에서 찍은 붕어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D가 리스트니까 리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어펜드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펜드랑 헬로도 이름만 다를 뿐 각각의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소속된 메서드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단독으로 쓰려면 뭐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주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문장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변수가 있고 객체가 있습니다. 자, 이 객체는 펄슨 객체예요. 만들면은 리모컨이 하나 생기고 그 리모컨은 대인 연산자를 통해서 넘어가니까 이렇게 리모컨 존재하고 연결된 거랑 다를 게 없죠. 그러면 펄슨 객체 안에는 헬로라는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변수 안에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이 헬로라는 기능을 작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 찾아가서 메서드 정의된 내용 실행한 거고, 아시겠죠? 이게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으로 제공돼서 써왔던 것도 다 이거랑 다를 게 없다는 것만 깨우치면은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 정의하고 메서드 호출하고 쉬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함수 같은 것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했듯이 우리가 함수 없는 거를 만들 때, 내장 함수가 아닌 거를 만들 때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했죠.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존재하지 않는 클래스를 정의하면은 이게 사용자 정의 클래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 내장 클래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타입을 다 보자면 각각 int, list, dictionary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심의 타입을 보자면 뭐라고 나올까요? 여기서 이제 타입 A, 타입 B, 타입 C는 각각 int, list, dictionary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심의 타입은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펄슨 객체한테 복사받은 리모컨이니까 이 리모컨의 타입이겠죠. 그리고 그 리모컨의 타입은 펄슨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는 A를 리스트라고 만들 건데 B는 이렇게
자, 여기서 A랑 B는 객체랑 연결돼 있으니까 A와 B는 객체다라고 해도 될까요? 정확한 말은 아니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 A와 B는 리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객체이자 인스턴스다라고 봐도 되는데 뭐 이 내용이 어려우면은 나중에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난 뒤에 그때 봐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정의한 걸 다시 보자면 클래스라는 키워드 그리고 이름 여기서는 안 썼는데 소괄호를 썼죠. 뭐 이것도 나중에 할 건데 이거는 상속 관련된 부분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어, 나중에 상속할 때 그때 하도록 할 거고 일단 지금은 똑같이 헬로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메서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안에서 매개 변수 셀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객체 하나 만들고 이 인스턴스한테 하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키면 뭐라고 나올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예상해 보시고요.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측해 보셨죠? 헬로가 나옵니다. 자,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자면 인스턴스가 하나 있고 얘랑 연결된 객체가 있어요. 얘는 이제 펄슨 객체고 이 안에는 리모컨이 있고 리모컨이 이렇게 연결된 상태인데 이 객체 안에는 메서드가 두 개 있죠. 왜냐면 이런 클래스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을 거니까 버튼이 두 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은 얘가 헬로 그리고 얘가 하이. 원격 조정 가능해요, 둘 다. 자, b.append라고 했을 때 이 append는 b랑 연결된 객체 기능을 쓰겠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 침.high라고 쓴 거는 침이랑 연결된 객체의 high라는 기능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결과로 봤을 때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은 헬로가 출력되는 건 얘밖에 없는데 얘가 실행됐다는 거는 헬로 메서드가 실행됐다는 건데 펄슨 객체랑 연결된 메서드 객체 내부에 있는 메서드 실행된 거는 하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이 실행하는데 안쪽에 헬로를 실행하는 모양이 있죠. 음, 한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를 사용하고 싶다. 셀프를 쓰면 돼요. 셀프.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하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자, 근데 이 안에 내용이 있죠. self.hello라고. 그러면 헬로를 또 실행시키고 있으니까 헬로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여기서 이 셀프라는 건 뭘까요? 셀프는 뭘까요? 얘가 셀프입니다. 객체 내부에 있는 객체 내부의 리모컨, 얘 정체가 셀프예요. 음. 자바로 따지면 디스예요, 디스. 이거는 자바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파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실행하고 있는 거는 객체 내부의 리모컨. 이거는 이거는 이제 셀프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객체 내부의 리모컨을 눌러서 헬로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꼴이 된 겁니다. 객체 내부에 있는 무언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직접 접근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 셀프라는 리모컨 중간 과정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self.hello라고 하는 거고, 이 안에서 이거 안 되죠. 하이를 실행했더니 객체 내부에서 접근 못하니까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메서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객체 내부의 리모컨, 이 셀프를 사용해야 하는 거죠. 아시겠죠?